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여러분, 혹시 운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관상가가 우연히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실화입니다. 궁궐 뒷마당에서 더러운 일만 하던 천한 여종이 있었는데 관상 전문가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얼굴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 예언이 어떻게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마지막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궐에서 천대받던 여종이 관상가의 놀라운 예언을 듣고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왕조에 숨겨진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세조 때 창덕궁 후원에는 온갖 더러운 일을 담당하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일만 맡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종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궁궐의 뒷간을 치우고 더러워진 걸레를 빨고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만 도맡아 하고 있었지요. 다른 궁녀들조차도 이 여종을 피했어요. 냄새나는 일만 하니까 가까이 오기 싫어했거든요. 심지어 같은 여종들도 이 여종을 무시했습니다. 너는 정말 천하게 태어난 팔자야. 이런 말을 들어도 여종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어요. 여종의 얼굴은 항상 더러웠습니다. 굳은 일을 하다 보니 얼굴에 때가 끼고 머리카락도 엉성했어요. 입고 있는 옷도 누더기 같았고요. 그래서 아무도 이 여종이 진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더럽고 천한 여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궁궐에 유명한 관상가가 찾아왔어요. 이 관상가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나라의 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대신들의 관상을 봐서 승진 여부를 맞히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관상가는 궁궐의 여러 사람들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뒷마당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관상가는 무언가를 쏟아서 청소하고 있는 여종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여종이 고개를 들어 햇빛을 받는 순간 관상가의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관상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더러운 얼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관상이 보인 거예요. 관상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습니다. 여종은 갑자기 다가오는 양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어보거라. 관상가의 말에 여종은 두려워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관상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관상이 어떻게 관상가는 30년 넘게 관상을 봐왔지만 이런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천한 여종이지만 그 얼굴에는 정말 놀라운 기운이 숨어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이마, 그리고 턱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관상학에서 말하는 대귀한 상이었습니다. 관상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얼굴은 분명히 큰 권세를 누릴 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분에 하지만 이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천한 여종에게서 권세자의 관상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관상가는 여종을 계속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틀림없다. 이 여인은 장차 높은 지위에 오를 운명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시대에
여종이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관상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관상 실력을 의심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거든요. 여종은 관상가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 것이 무서웠어요.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관상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라고 당황하는 것 같았거든요. 관상가는 결국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여종 생각뿐이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관상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여종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분명히 대귀한 상인데 왜 여종 신분일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틀림없었어요. 그 얼굴은 관상학 책에서 말하는 최고 등급의 관상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관상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중대한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관상가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역시 관상을 보는 사람이었는데 둘이서는 종종 만나서 신기한 관상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관상가는 결국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며칠 전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인가? 궁궐에서 천한 여종을 봤는데 그 관상이 정말 놀라웠어. 친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관상이었는데? 대귀한 상이었네. 높은 지위에 오를 상. 말일세 친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여종인데 대귀한 상이라고? 그게 말이 되나? 나도 믿기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관상이었어. 친구는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30년 넘게 관상을 봐온 내가 틀릴 리 없네. 분명히 대귀한 상이었어. 이 대화를 나눈 후 친구도 그 여종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기회가 되면 직접 한번 봐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였어요. 입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며칠 후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 이야기를 슬쩍 꺼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야기가 조금씩 과장되면서 전해졌습니다. 궁궐에 정말 신기한 여종이 있다더라. 어떤 여종인데? 관상가가 보니까 왕후가 될 상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과장되었어요. 궁궐에 신비한 여종이 있다더라. 그 여종이 사실은 왕족의 피를 받은 사람이래. 관상가가 보니까 미래에 큰 권세를 누린다더라. 이런 소문이 궁궐 안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무서운 법이에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도 그 여종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특별해 보이나? 글쎄, 그냥 더러운 여종 같은데. 하지만 관상가가 그렇게 말했다니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때마다 여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여종 자신은 이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궁녀들이 자신을 힐끗힐끗 보면서 속삭이는 것 같았고, 다른 여종들도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종은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소문은 궁궐을 넘어서 바깥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시내의 점집들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창덕궁에 신기한 여종이 있다더라. 관상이 정말 특별하다더라. 혹시 진짜 큰 인물이 될 사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양반집 부인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이 돌았어요. 궁궐에 특별한 여종이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관상가가 그렇게 말했다니 틀림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여종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소문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다른 궁녀 하나가 다가왔어요. 너에 대한 소문이 있더라. 여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관상가가 내 얼굴을 보고 놀랐다더라. 큰 인물이 될 상이라고 했다던데. 이 말을 듣고 여종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 같은 천한 신분이 무슨 큰 인물이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여종일 뿐입니다. 하지만 궁녀는 계속 말했어요. 소문이 궁궐 전체에 퍼졌어. 너도 조심해야 할 거야. 여종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왜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때부터 여종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종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달리 보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의 높은 사람 중 하나가 여종을 불러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종은 그런 높은 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갑자기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평생 이렇게 높은 분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 여종이냐? 예, 맞습니다. 정말 관상가가 말한 대로 특별한 것이 있느냐? 여종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에게 무엇이 특별한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높은 분은 여종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비록 더럽고 지저분했지만 뼈대가 남달랐거든요. 정말 범상치 않은 얼굴이구나. 이 말을 들은 여종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여종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호기심, 두려움, 시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종에게 잘 보이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더욱 경계했습니다. 여종은 이런 변화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었는데 계속 시선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더 커지면서 마침내 정말 높은 곳까지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궁궐의 가장 높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그 이야기를 들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직접 그 여종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과연 소문대로 특별한 관상을 가진 여종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여종은 평생 가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불려갔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께서 여종의 얼굴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거든요. 관상가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범상치 않은 얼굴이구나. 그분은 여종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냐? 고향이 어디냐? 어떻게 궁궐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여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어릴 때 버려져서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그분은 더욱 신기해하셨어요. 출신을 모르는 여종인데 이런 관상을 가지고 있다니
그분은 여종을 자세히 관찰해 보셨습니다. 비록 더럽고 남루한 모습이었지만 타고난 품격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일단 이 여종을 깨끗하게 씻겨보자. 명령이 떨어지자 궁녀들이 여종을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때를 씻고 깨끗한 옷을 입은 여종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고 자세와 걸음걸이에서는 천성적인 우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궁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정말 그 여종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정말 고귀한 기품이 있어. 그분께서도 이런 변화에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 그래서 그분은 여종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기로 하셨어요. 더 이상 더러운 일을 시키지 않고 좀 더 품위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종은 꿈만 같았어요. 평생 천한 일만 하다가 갑자기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다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종의 변화를 신기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저런 천한 년이 어떻게? 갑자기 저런 대우를 받아?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이 뒤에서 오갔습니다. 하지만 여종은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게 하니 금세 익혔고 예의범절을 가르치니 하루 만에 터득했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가르치는 궁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봐. 정말 범상한 사람이 아니야. 몇 달이 지나자 여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의 천한 여종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대신 우아하고 지적인 여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이런 변화에 감탄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다. 관상가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분은 여종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여종이 아니라 궁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이 소식이 궁궐에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종에서 궁녀로 신분이 바뀐다고? 그런 일이 가능해? 정말 관상가 말이 맞았구나. 새로 궁녀가 된 여인은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맡은 일마다 완벽하게 처리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했어요. 무엇보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올라갔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예전의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여종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했어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면서 다른 여종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여인의 출신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어릴 때 궁궐에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궁궐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렸던 탓에 자신의 진짜 출신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원래 양반가 딸이었으니 당연히 기품이 있을 수밖에.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집안이 복권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집안은 억울하게 영모에 누명을 쓴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밝혀져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도 자동으로 양반과 딸의 신분을 되찾게 되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종에서 궁녀가 되더니 이제 양반과 딸로 신분이 복권되다니 정말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궁궐의 정말 높은 분과 혼인하게 된 거예요. 그분께서 여인의 인품과 능력에 감동하셔서 배우자로 맞이하고 싶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천한 여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천한 여종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지위에까지.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관상가의 예언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거야. 혼인식이 열렸을 때 온 궁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두가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드디어 혼인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예전의 천한 여종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말 고귀한 기품이 느껴져 관상가가 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사람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여인은 이제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여인은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예전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돌봤습니다. 특히 궁궐의 여종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너희들도 포기하지 말거라. 나처럼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열심히 배우고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여종들은 이런 말을 들으며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궁궐의 여종들이 예전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배우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여종들의 작업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고 교육받을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여종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또한 여인은 궁궐 밖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어려운 집안에는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여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편 처음 관상을 봐준 그 관상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상가는 자신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 관상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다니. 관상가의 명성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전국에서 관상을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관상가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관상학의 신비로움을 더욱 깊이 깨달았거든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관상가는 그 후로 사람을 볼 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신분이 낮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관상을 볼 때도 편견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인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여인은 이제 정말로 큰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인이 그 권세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어요.
특히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종들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또한 전국의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구제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여인은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자신만 잘 살려고 하지 않고 남들도 도와주시니, 이런 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니 우리나라가 복받은 거야.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된 여인은 더욱 겸손해졌어요. 제가 이런 지위에 오른 것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여인의 덕망은 더욱 높아졌어요. 10년이 지나자 여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기적 같은 이야기로 후세에 전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었어요. 여인이 보여준 인품과 덕행,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관상가도 훗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여인의 얼굴에서 본 것은 단순히 권세를 누릴 상이 아니었소. 진정한 덕을 베풀 수 있는 마음씨를 본 것이었소. 그래서 하늘이 그런 운명을 준 것 같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역시 하늘은 아는구나.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인의 이야기는 당시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한 조선시대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의 진가는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인품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또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널리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적이 있나? 신분이 낮다고 해서 무시한 적은 없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양반들 사이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회 전체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해주곤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좋은 마음을 잃지 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여인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들을 두게 되었어요. 후손들에게도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것은 조상의 덕행 때문이다. 너희들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래야 이 복이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여인의 후손들은 이 가르침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계속해서 덕망 높은 가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몇십 년이 흐른 후에도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였거든요. 또한 이 이야기는 관상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놓았어요. 관상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거든요. 현재까지도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외모, 첫인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숨겨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첫째,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잠재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셋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진정한 성공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과거의 어려웠던 경험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훈들이 조선시대 한 여종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관상가의 한마디 예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천한 여종에서 존경받는 높은 지위의 인물로 변신한 여인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지혜와 인품, 그리고 성공 후에도 잃지 않은 겸손함과 나눔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며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모습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입시다. 누구에게나 숨겨진 보석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가능성이 빛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이 이야기 속 여인처럼 아름다운 기적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한 관상가의 놀라운 발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지혜를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선시대의 여종의 놀라운 운명 역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관상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교훈과 희망이 담긴 옛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